올해 2025년부터는 이러한 자동 지급의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 예를 들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자동 지급 전환이 논의되었지만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의 지원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즉, 젊은 층부터 어르신들까지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정부가 데이터 기반으로 수혜 대상을 파악하고 지원금을 통장으로 보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러한 자동 지급 또는 간편 신청 방식에 동의하면 무려 2년 동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급자분들의 행정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지원금이 중단될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들이 이러한 자동 지급 방식의 혜택을 받게 되거나 더욱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장려금은 일은 하시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와 사업자 가구, 그리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겪는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매년 5월에 직접 신청을 해야 했고 이 과정이 번거로워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자격이 되는 분들 중 약 10%에서 20% 정도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청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정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장려금들의 지급 방식을 더욱 간편하게, 나아가 자동 지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2024년부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5월 정기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28일부터 근로장려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동 지급 방식 확대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헛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박미란 어르신은 홀로 생활하시며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신데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 동의를 해두셨더니 8월 28일에 별다른 행동 없이도 165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박미란 어르신은 예전 같았으면 복잡한 서류 때문에 신청을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알아서 문자가 오고 버튼 몇 번 누르니 돈이 들어왔다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 신청 방식의 편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제는 국세청이 신청하세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대상자이니 이렇게 받으세요라고 안내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보통 연 1회 지급되며 정기 신청분은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반기 신청분은 12월경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목돈이니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받을 수만 있다면 쏠쏠한 도움이 되는 의료비 환급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은 바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의미합니다.
즉 1년에 지출한 병원비 중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본인 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변함없이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13만 명에게 총 2조 8천억 원, 1인당 평균 131만 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의료비 환급금은 대부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을 모두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기록이 공단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공단은 매년 연말이 되면 가입자별로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을 계산하여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80만 원입니다. 즉, 이 소득 구간에 속하는 분들이 1년간 병원비로 80만 원을 초과해서 내셨다면 그 초과분은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가입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계좌 등록 절차가 필요 없이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이 돈은 뭐지 하고 뒤늦게 공단에 문의하여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작년 큰 병원비가 나갔는데 올해 초 더 건강보험 앱에서 우연히 131만 원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데 자동으로 입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찾아 돌려드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이 일반인보다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비 지출이 조금만 많아져도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동 지급되거나 자동 적용되는 중요한 지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매월 20일경에, 주거급여도 매월 20일경 혹은 임대료 납부일에 맞춰 자동 입금되거나 대납됩니다.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약 71만 원, 주거급여 최대 약 36만 원 등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보통 3월, 6월, 9월, 12월 등 정해진 분기별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도 매월 25일경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고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고액은 약 34만 원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역시 매월 20일경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34만 원, 부가급여는 최대 8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한부모 가족지원금 또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지원금들은 여러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동 지급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원금이 완벽하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명절 지원금이나 재난 지원금 등은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으로 자동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추석에도 전북 부안군 30만 원과 고창군 20만 원이 명절 지원금을 자동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안 할머니처럼 부안군에 거주하는 분들은 별다른 신청 없이도 추석 지원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정책에 따라 자동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본인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신청의 벽을 허물고 자동 지급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여러분,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동 지급 방식의 확대는 복지 시스템의 발전이며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모바일 기반의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챗봇을 통한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 등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손안의 복지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입금을 위해 계좌 정보나 개인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업데이트된 정책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앱을 설치하라는 문자나 전화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정부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공식 전화번호인 국세청 126, 건보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129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자동 입금 동의라는 명목으로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앱은 반드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등 공식 스토어를 통해서만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자신의 통장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에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복지로 등 발신자가 명확하게 표기되는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금액이나 발신처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있다면 보이스피싱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에 앞서 국세청은 카카오톡 채널과 문자를 통해 예상 지급일과 금액을 사전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공식 안내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5년 정부 지원금 자동 지급 방식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같은 정책 지원금을 더욱 간편하게, 나아가 자동 지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자동 신청 동의 시 별도 절차 없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은 이미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각종 연금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여러분의 통장으로 꾸준히 입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자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대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라는 적극적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소중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는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늘 여러분께 가장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